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저녁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 JTBC를 통해 방송이 됐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서 쟁점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밝혔고요. 예.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임기를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중도에 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언급을 했는데요.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을 주문했던 것을 앵커가 거론을 하자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국면에 끌어들여 얘기하면 안 된다.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이 대담의 녹화일은 4월 14일, 15일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이었습니다. 지난주였던 건데 자, 이러한 이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 윤석열 당선자 측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입장도 있었죠. 네, 당선인 측의 배현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절 검찰뿐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대해서 국민의 피로감이 있다.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자, 어제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말 그리고 이제 차기 권력과의 뭐랄까요? 또 좀 말싸움, 맞붙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제 대담을 딱 들으면서 이분의 한계가 어디인가 아주 명확히 알 수 있었고요. 사실 그 현직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둘이 부딪히는 장면이 별로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고요. 한동훈 내정자에 대한 언급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뭐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넘어가는 것 정도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괜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내정자의 몸값만 올려준 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70명 민주당 의원들은 집중 포화를 퍼부을 텐데 예. 그걸 이제 단신으로 아마 방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고 또 이분이 또 뭐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지 좀 약간 댄디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팬덤이 형성될 분위기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제2의 윤석열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김 소장님. 예, 뭐 말씀 들으니까 형광등 100개 아우라 장면이 떠오르는데 옷을 어떻게 입는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행정부에 관료를 하겠다는 사람이 입법부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이제 지난 5년 동안 뭘 했길래 야반도주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제가 패턴을 알겠는데 검사하셨던 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와 범죄자 아닌 사람으로 구분되고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범죄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행정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입법부와 관계를 잘 만들고 풀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한동훈 후보자가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으로서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자나깨나 검찰 생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법무장관이 되시려면 선진 법무행정을 맡아서 영어를 잘할 인재라는 윤석열 당선자 입장도 좀 고려하셔서 검찰을 좀 벗어난 법무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입법부를 조금 더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임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쉽다라는 지적을 했었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만 또 국민의힘에 가서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된 것은 아이러니다라는 표현을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다.
자기들이 임기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입장이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래도 그도 뭐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은 내쫓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내쫓는 행동을 만류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 다 했고 나중에 징계안에 서명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기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빠져나갔거든요. 이게 2020년 2월에 페이스북에다 제가 쓴 바가 있어요. 저 검찰총장 흔들지 말고 임기 마치게 좀 해라. 저 사람 계속 정치로 내몰지 마라. 저 사람 내몰면 결국 대통령 된다 정말로. 그럼 당신들 큰 코 다친다라고 제가 경고까지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식물총장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뭐 다 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관 수사지휘권 다른 나라에서 발동된 적이 없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한두 달 사이에 서너 번을 막 발동을 해가지고 거의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인사에서도 자기 견해도 표명하지 못하고 지들 마음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 일도 못하게 해서 결국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검찰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 검찰총장의 권한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이건 결국 뭐냐 외압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정치에서 들어오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정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간 건데 이제 와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는 이건 정말 뭐랄까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 소장님.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인사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게 맞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빚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당시에 예, 검찰총장에 당시에 대해서 나가라고 직접 말씀하셔서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좋았겠다. 지금 최근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정당한 걸 넘어서서 모자랐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1심 나왔죠. 2심으로 갈 줄 알았더니 당선자가 또 쓱 빼서 취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법원의 판결을 못 가고 끝나는 그림이 됐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역사가 차츰 판단하겠죠. 예. 자, 여기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약 30분 동안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다음 달이죠. 5월 2일, 3일로 연기가 됐네요. 네,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전날에 이어서 집단 불참을 계속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요구는 같은 것인데 부동산 거래 내역, 김현장 고용계약서, 배우자 미술품 거래 내역 등의 제출을 촉구를 한 것이고요. 예. 인사청문 특위의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 모두가 국민께 죄송한 심경을 밝히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성일종 의원은 새로 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특위위원장의 배려를 부탁했고요. 그리고 강병원 의원은 핵심 사안에 대한 자료로 한정해서 후보자 측에 요청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양당 간의 합의로 5월 2일, 3일 청문회를 여기로 합의를 했고 20일 이내에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라고 하는 법은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 이한구 당시 총리에 이어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두 번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 장학금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이 김인철 후보자의 딸, 또 아들도 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이 추가로 나왔죠? 네, 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인철 후보자 아들 김모 씨는 김 후보자가 한미교육문화재단의 감사를 맡았었던 2016년에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예. 이 2016년은 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에서 퇴임한 이듬해고요. 또 당시에 맡고 있었던 감사직을 맡고 있었던 한미교육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풀브라이트 동문회가 주축이 돼서 만든 비영리 재단입니다. 예. 한 관계자는 한미교육위원단의 심재옥 단장과 김인철 총장이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예. 결국에 어쨌든 후보자와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4인 가족 전원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민정 의원은 국내에서 1년에 얼마 선발하지 않는 장학 프로그램의 혜택을 가족 모두가 누린 것에 대해서 부정이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여기서 국민의힘 총리 인사청문 특위위원이시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그 있었던 총리 청문회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음 달 네네. 5월 2일, 네네. 3일로 미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좀 전례가 없는 사태입니다. 이게 예. 총리 인준 청문회는 지금까지 총리 인준 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법정 기한인 20일 이내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 하루 넘겨서 21일인 적은 있었습니다. 예. 일단 총리 인준이
새 정부 출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만큼 빨리 이걸 해줘야 된다는 것은 그 아무리 여야가 분열돼 있고 정쟁이 격화됐더라도 다 지켜준 것인데 예. 이번에 그걸 넘기게 되었습니다. 넘기게 되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정말 소수 여당 이제 곧 소수 여당이 되겠지만 소수당이어서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어쨌든 여당의 도움이 없이는 표결로 총리가 인준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추가 논의를 했고 결국 날짜를 5월 2일, 3일로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까지 총리 인준 청문회 중에서 가장 기간이 소요가 길었던 이런 인준 청문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청문회를 갖다 그분 얼굴만 보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걸 뜯어보고 뭘 질문할지를 파악해낼 맞습니다. 것 같은데 왜 그 자료 제출을 안 하셔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전에 우리 역대 총리들에 대해서 여야가 요구했던 자료가 전부 300건 안팎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1,100건이었습니다. 1,100건이요? 한덕수 후보자에 그래서, 대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총리실에 예전에 이제 공보실장으로 근무도 해보면은 이 총리 인준 청문회는 총리실 공무원이 전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제한된 인원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부 총리 후보자의 개인 실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 임의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시죠. 1,100건을 하려 그러면은 총리 인준 청문 절차가 시작되고 요청되고 이제 자료 요청이 시작됩니다. 자료도 첫날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통 기한이 있거든요. 기한이 예. 있는데 보통 한 일주일 사이에 몰립니다. 몰리면은 그러면 1,100건을 매일 하루에 100 몇십 건씩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과거에 우리 관례상 한 300건 정도 안팎이었다. 예. 그래도 정세균 후보자의 경우는 56%밖에 제출 안 했어요. 250건 중에.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정말 그 중에 꼭 필요한 거 그리고 한 거 또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근데 공무원 된 뒤에 50년간 봉급 명세서 이런 거 예. 또 40년 전에 돌아가신 선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이런 거 참 답변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후보자라든가 후보자 예. 사무실의 설명을 듣고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몽땅 요구하니까 모든 의원님, 시비가 다 이제, 중요해서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좀 핵심적인 것들은 제출하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핵심적인 거 세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첫 번째는 지난 10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인데, 네네. 예, 우리 총리 후보님 본인도 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10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정도는 글쎄요, 청문회 나오신 분이면 요구할 수 있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서 아마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제 사실 청문회에서 또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주호영 청문특위 위원장께서 후보자한테 그 부동산 정보원에 동의를 안 해줬다니까 그 동의를 왜 안 해주셨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등기부 같은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아시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원에 개인정보 동의를 했다고 어제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김앤장 계약서 같은 경우도 계약서 본인 갖고 계실 텐데 지금 연봉이 5억짜리 직장에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계약서는 뭐였는지 정도는 청문위원들이 보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김앤장이라는 회사가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김앤장이 동의하면은 김앤장의 동의에 따라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 동의 못 하겠다면 그런 분이 공직을 못 맡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아닙니다. 그거는 계약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거든요. 그런 예. 것이 있고 김앤장 이 문제는 제가 청문회에서도 철저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사실은 이분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관여하거나 또는 무슨 개별 기업의 청탁에 관한 문제를 들어줄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게 변호사가 아니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소송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 궁금해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7대 경제국가, 10대 경제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도 많고 또 국제적인 자본 국내 투자도 많습니다. 예. 지금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가 그거는 후보 네네. 본인이 이제 청문회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네네. 제가 지금 궁금한 네네. 건 이런 거거든요. 김앤장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계약서를 갖다 그 동의도 받지 않고 공개를 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그 계약서 당사방에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계약서가 쌍방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뭐 통화 기록은 스스로 녹음은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상방에 아예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저 녹음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쌍방주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아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고인이 된 한덕수 후보자의 부모님들의 예, 예. 부동산 거래 내역, 이 내역 네. 자체는 그 강병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네. 의원 두 분도 요청했다. 조영 의원과 김미애 의원도 요청하신 자료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도 물론 공통된 부분이 있죠. 있는데 예. 예, 우리가 이제 그게 한번 해봤는데 그게 42년 전 지났으니까 예. 더 이상 추궁하지 그걸 이유로 뭐 청문회를 하지 못하겠다 이러진 않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이제 30분간의 이제 청문회 내용 중에 했던 말 중에 보면 이제 예, 한덕수 후보자가 회의를 4번 하셨는데 그 회의 4번 하시고 이제 받은 금액이 20억 원이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관련 자료 요구했더니 한 장 반 주셨더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이런 해명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개인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힐 텐데요. 예. 제가 아까 무역수지, 법률 무역수지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이 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법률 서비스를 받으면서 얼마를 제공했느냐. 그건 소송뿐 아니라 아하. 여기는 종합적인 게 있습니다. 통상법의 문제, 우리가 지금 대단한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WTO 규정, FTA 규정과 관계가 없는지, 투자협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분의 주요 전공 분야죠. 예, 자문 이분은 내용이기도 뭐 했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또 그 자문해준 기업의 영업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제 우선에 한덕수 후보자는 그 하버드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 예. 영어가 능통하시고 또 총리도 하시고 또 원래 통상 분야로 쭉 그 공직에 성장하신 분입니다. 예. 통상교섭본부장. 그것 때문에 이제 한미 FTA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총리로서 그 역할을 하셨고 또 무역협회장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그 전문 지식 그런 것들이 이제 자문이 되고 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한미 알겠습니다. FTA 조항 이런 것들이 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내 기업의 이권을 봐준다거나 외국 기업의 이권을 봐준다거나 이런 요소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자료 제출이 끝까지 안 되면 5월 2일, 3일에도 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지금 뭐 사실상 또 일부 자료는 본인이 직접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예. 개인적으로 열람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하. 그 과정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제출률도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자료 제출률도 역대 총리에 비해서 낮지가 않습니다. 낮지가 예. 않은데 지금 만일 그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인준 청문회를 끝내 이렇게 불발시킨다면은 새 정부가 사실 출범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예. 새 정부는 책임 총리제와 책임 장관제를 하려고 또 지금 새 정부가 직면한 과제가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위기와 도전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악재는 다 몰려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참 오래된 올드보이지만 말하자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했던 분이지만 이런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삼고 달러 뭐 환율 물가 금리 다 뛰어오르는 이 최악의 상황 국가 부채는 더 이상 낼 수 없는 이 상황 알겠습니다. 국제 통상 환경 이런 걸 어떻게 할 빨리 통과돼야 것인가를 된다. 묻는 청문회가 될 겁니다. 예. 그걸 알겠습니다. 보자면은 만약 이걸 안 할 경우에 과연 거대 야당이 뭐 원내 1등 야당이 새 정부 출범에 과연 협조하는 것인가에 대한 아마 자책의 어떤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신 작가님. 예, 그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추진도 네네. 계속 뜨거운 쟁점인데 네네. 아니 그거를 그냥 덜컥 합의를 해주셨다가 좀 번복을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첫 번째는 검찰 수사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수사권, 예. 두 번째는 2차 수사권, 보안 수사권입니다. 예. 근데 검수완박의 취지는 직접 수사권은 물론이고 2차 보안 수사권을 다 뺏는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넘겨주면은 검찰은 뜯어보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기소만 담당해. 이게 이제 검수완박의 요체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근대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굉장히 심각한 위헌적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예. 수사와 기소
재판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법원하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아니, 저희들은 그거라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의원님 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예, 예, 정미경 예. 최고위원님이랑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당시에 네네. 의총에서 추인되셨던 거잖아요. 이 내용 맞습니다. 자체가.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의총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추인하시면서 이 내용 자체를 잘 파악 못하신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그 이제 정미경 최고도 이제 검사 출신인데 그렇죠. 우리가 다 검사는 아니니까 예. 그럴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의문사항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물어보고 했더니 이제 그때 요체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바로 보안 수사권, 검찰의 수사를 다시 할 요청한 수사 요청권, 재수사 요청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검찰의 형사부 사건의 99%입니다. 예. 검찰 사건의 99%입니다. 1%가 이제 특수부 사건인데 직수 사건인데 이 99%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도 밝혀지고 경찰이 다소 법리라든가 체증을 잘 못해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제대로 복구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새롭게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다른 수사가 문제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저걸 하면서 예컨대 부패 수사 또 경제 수사죠. 이 두 개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로 하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수사에 근데 다른 수사도 그것이 부패성이고 경제적이면은 알겠습니다. 그 망라될 수 있다라는 예, 이런 근데- 이야기인데 근데 국민들의 걱정이 더 크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번복을 해가지고 표결로 들어가게 되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 원안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중재안에 반대하기는 힘들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 국민들에게 저희들을 제가 오늘 의총에서 이야기하고 지금 줄곧 이야기하는 것이 어쨌든 국민을 이기는 국민의 우려와 국민의 걱정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여야 합의는 없거든요. 국민의 저항과 이 국민의 우려를 이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좋다.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니까 선거 사건하고 공직 사건은 다시 검찰 조사등에 넣자. 이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재협상을 요구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또 민주당과 재협상에 나서신 것이다라는 취지까지 듣고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이 이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서 드신 것처럼 의원들도 다시 파악해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재협상에 갔는데, 자,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고요. 두 예. 당 원내대표 모두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과 조율해서 늦어도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고 예. 민주당이 애초 원안이 아니라 중재안대로 처리하자는데 무게가 쏠려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안 심사 제1소위를 열어서 이 개정안을 계속 심사한다는 계획이고요. 국민의힘은 부패 경제 범죄 외에 공직자 선거 범죄까지 포함해서 4대 범죄를 직접 수사 범위에 남기자는 입장입니다. 네, 또 윤석열 당선자랑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두 분이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밝힌 바로 장시간 권 원내대표가 방문을 했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나눈 말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동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를 했지만 아무래도 검수완박을 주제로 회동했을 거다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관련 주제 50초씩 두 분 말씀드릴게요. 먼저 진 작가님부터. 뭐 이런 합의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는 뭐냐면은 유예가 문제가 그 유예를 해주는 것은 뭐 둘이냐 넷이냐 어차피 유예 기간이 끝나면 검수 완박이 되는 거거든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이런 제도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이 갖고 있는 모든 그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그것도 지금 해결도 못하고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더 큰 부작용들이 생겨서 서민들의 피해가 돌아가고 지금 수사받는 사람들 만세 부르는 거죠. 공직선거, 그다음 선거사범 아닙니까? 공직범죄랑. 그러니까 정치인들만 신난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이런 분들, 권선동 이런 분들 자기들 검찰한테 당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황당한 거거든요. 예, 뭐 그분들이 더 이상 소사받으실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봐야죠. 자, 이제 김 소장님. 예, 일단 공직자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조사하기 때문에 검찰은 어차피 못하는 범위라서 거긴 빼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로 다시 수사권을 넘기고 1년 6개월 이후에 그 부칙에다가 폐지한다는 조항을 넣자라는 박홍근 의원의 그 협상안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예.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은 다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번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올 연말까지는 좀 연기를 하자고 해서 그런지 민주당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예, 국민의힘은 합의를 의총까지 했으면 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협상장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2부에서 그 박민식 국민의힘 전 의원이 또 당선인과의 얘기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직접 2부에서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